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3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일단은 오셨으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제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식은 이런 식으로 전체 경기에 대한 이제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탑4에 대한 이 경기들 찝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내일 MLB 바로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랑 매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매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깁슨 롱과 맥클레인에 대한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 맥클레인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맥클레인은 이제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이제 싱커에다가 포심,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그 다음에 이제 무빙볼을 활용한 뭐 땅볼 유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진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0.69의 WHP와 0.89의 ERA, 뭐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3경기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는 사실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맥클레인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서 과연 디트로이트가 공략을 해줄 수 있을지, 타선에서 약간 급한 모습, 필딩에서도 실책이 많이 나와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깁슨 롱이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고른 투구 비율, 압도적인 익스텐션까지 강점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구속이 빠른 편이 아니고요. 볼 끝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컨택 능력이 좋은 팀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 매치도 순수하게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성구 능력이 되게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깁슨 롱과의 매치업에 있어서는 상성에서 이점을 저는 챙겨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매치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1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홈런이 6방, 득점 지원이 최근 5경기 평균 8.4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소토가 또 6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타격감도 많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매치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깁슨 롱이 조금 조기 강판 당하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매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피츠버그랑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다저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피츠버그의 이제 투수 운영. 내일 아마 원뿔러는 갈 거거든요. 예상되는 거는 모진스키에다가 이제 챈들러 정도. 얘 한 3이닝, 얘 한 3이닝. 뭐 길면 4이닝. 요 안쪽에서 이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진스키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헌팅이 조금 아쉬워요. 헌팅에서 조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볼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머진스키 상대로는 뭐 오탄이라든지 프리먼이라든지 펀치력을 갖춘 좌타 라인이 또 이제 상위 타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챈들러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가 워낙에 또 이제 선구 능력이 출중한 팀이다 보니까 뭐 모진스키도 챈들러 역시도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츠버그에 대한 투수 운영에 대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은 상황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가 등판합니다. 최근에 흐름이 어떻죠? 커쇼가? 괜찮거든요. 8월달 5번에 등판해서 5승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나올 때마다 승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28.2이닝 동안 6자책 1.88의 ERA. 최근에 커브가 각이 괜찮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커쇼가 나오는 날은 다저스의 수비도 되게 또 패딩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의 타선에서의 약점은 뭐다? 아쉬운 점. 뭐 대표적인 좌상바 느낌이 좀 강하죠.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634였습니다. 리그 전체 28위 수준.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피츠버그가 무난하게 모진스키 좀 털려주면서 챈들러도 기대값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저스는 커쇼로 조금 잘 막아주는 느낌의 경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저스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저스 승, 일방적인 게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토론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토론토. 자, 홈팀 신시내티가 오늘 1차전 기선 제압에 성공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연승까지 좀 연승 구간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 두 게임 연속으로 두 자릿수 넘는 안타를 지금 쳐내고 있는 상황이죠. 타격 사이클이 명확하게 좀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호세 베리오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구위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볼 유도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잘 맞은 타구도 되게 많고요.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에 대한 억제도 조금 아쉽죠. 신시내티도 최근 5경기 정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홈런이 7방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내일 경기장이 될 어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또 타자 친화 구장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베리오스의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릭 로돌로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이죠. 뭐 커맨드도 좋고, 최대 강점은 볼끝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9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로돌로가. 자, 그래서 저는 원정에서 가져가는 토론토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값을 좀 설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돌로가 사실 최근 3년 동안에 토론토를 만난 기억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로돌로가 내려간 이유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산틸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파간, 얘네들이 지금 연투 중에 있어요. 요게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뭐 토론토도 최근에 불펜에 대한 실점률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화력존 베이스가 돼주면서 약간 접전 화력존의 느낌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산티란이라든지 파간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신시내티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면서까지 신시내티를 봐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뭐 8.5 기준 다득점이라든지 뭐 토론토의 프렌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클리블랜드.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레 크로셰와 이제 슬레이드 체코니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크로셰가 더 잘하는 선발이 아니야? 라고 보실 거고, 실제로 성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시즌 ERA가 크로셰가 2.4, 그 다음에 체코니가 4.41이 찍히고 있거든요. 자, 일단 보선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1차전 이제 매식을 잘 공략해줬죠. 매식을 잘 공략해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일 크로시에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3연승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크로시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쿼터, 그 다음에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체인저까지 섞어 던져주는데, 일단 페이스볼이 너무 좋아요. 페이스볼이라든지 쿼터가 밸류가 높다 보니까 압도적인 삼진 비율, 뭐 볼질도 거의 없고요. 볼산비가 정말 인상적인 상황이고, WHP도 1.06에 2.4의 ERA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퀴블도 사실 155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는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셰가 좌타자 상대 몸쪽 승부가 또 좋아요. 몸쪽 승부가 좋다 보니까 이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이 좌타석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크로셰는 욕심을 조금 내본다라고 한다면 좀 완벽투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이제 누구죠? 이제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커맨드에 대한 능력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팀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와장창 무너지는 리스크. 보선도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보선이 오늘 19출루를 만들어내면서 타격감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선발 싸움에서부터 보선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지금 체프먼이 연투 중이기는 해요. 이 친구가 연투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선발 싸움에 있어서 압도적인 화력을 좀 보여준 다음에 클리블랜드가 뒷심 싸움에서 조금 따라갈 수도 있는 경기 정도의 느낌? 보선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마이애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마이애미. 오늘 양 팀의 1차전 워싱턴이 좀 길었었던 연패가 끊어졌죠. 8연패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는데 지금 워싱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딱 2득점씩. 이런 상황에서 내일 케이드 카발리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자, 이 카발리가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나쁘지 않은 구위를 갖추고 있는 건 인정. 하지만 이제 변화구에 대한 이런 밸류가 좀 떨어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이애미도 생각보다 이번 시즌 컨택 능력이 나쁘지는 않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0분 1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평균 6.4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득점이 없었다 한들 최근에 이 빠따의 흐름이 좋은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카발리를 상대로 다시 한번 타선이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반면에 마이애미 선발은 아담 마주르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데 구속은 빠른데 구위나 뭐 볼끝이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RA도 5점 중반이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좌타자 상대로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는 뭐 우드라든지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아니면 뭐 가르시아라든지 밸류가 괜찮은 좌타 라인에서 한번 반등각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들의 강점보다는 화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한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워싱턴의 반등 가능성을 봐줄 수는 있겠지만서도 순수 화력은 최근에 마이애미가 더 나은 건 팩트. 그리고 이제 내셔널파크라는 이런 타자 구장 역시도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올려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저는 마이애미에 대한 뭐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템파베이 시애틀 보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시애틀 볼게요. 홈팀 이제 템파베이가 오늘 시애틀과의 1차전까지 잡아내면서 연승이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최근에 되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템파베이가 최근에 왜 잘하죠?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4실점. 뭐 선발들도 다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불펜도 흐름이 최근 5경기 19.2이닝 동안 1.83의 ERA. 불펜도 잘해주고 있고 필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내일 선발이 드류 라스무센이 등판을 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29.2이닝 동안 0.98의 WHP와 2.64의 ERA, 154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섞어 던지는데 이 페이스볼이 일단은 좋습니다. 빠른 구속, 강한 구위, 그 다음에 이제 제구 능력. 커터도 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시애틀 입장에서는 얘들이 좋은 게 뭐죠? 일단은 펀치력이 좋은 팀이고 성구안이 좋은 팀인데 라스무센을 상대로는 이런 강점들이 조금 발휘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애틀이 최근에 이제 타점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역시도 이 라스무센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올려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도전해봄직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시애틀의 선발은 브라이언 우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64.2이닝 동안 0.95의 WHP와 2.95의 ERA. 이 친구도 이제 출루 자체를 되게 잘 억제해주고 있는 그런 그런 선수기는 한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하이존을 공략을 들어갔을 때 이 결정구로 들어가는 좌타자 상대 결정구로 들어가는 체인지업이 꽤나 많이 장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괜찮은 뭐 심슨이라든지 뭐 조시 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 타선에서의 역할이 잘 되고 있는 브랜든 로우라든지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베이스는 투수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템파베이가 먼저 장타 치면서 선취점을 가져가면서 불펜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경기가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반면에 시애틀 최근에 불펜 안 좋아요.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얘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 템파베이 프렌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템파베이 프렌, 그 다음에 이제 역배, 그 다음에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컵스랑 애틀란타 경기 보겠습니다. 컵스 애틀란타. 자, 오늘 양팀 1차전은 이제 연장까지 가져갔었죠. 연장까지 가서 이 애틀란타가 지고 왔어요. 굉장히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8회 말에 2점차 리드를 가져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런 맞고 연장 가서 지고 왔죠. 자, 컵스가 먼저 승리를 챙겼고요. 여기서 이제 이마나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승 욕심 날만 하거든요. 자, 일단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146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 요 정도를 던져주는데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9위는 많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지난 시즌 173.1이닝 동안 174개의 삼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117이닝 동안 삼진이 95개, 삼진 비율이 되게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WHP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위는 많이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볼 끝이라든지 아니면 보더라인 피칭이 잘 되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닝 대비 홈런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내일 경기에서 리그레필드에서 가져가는 경기인데 경기장 안쪽으로 또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뻔질기 막 엄청 뛰어난 팀도 아닐 뿐더러 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만하가 입장에서는 비거리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저는 이만하가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해주고 싶기는 해요. 이게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이만하가가 사실 못 던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틀란타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틀란타의 선발은 조이 웬츠입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커브까지 스레피치 유형인데 레파토리가 좀 단조롭죠. 그 다음에 이제 배럴 타구에 대한 하드 타구에 대한 허용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번 시즌 컵스를 만나서도 3이닝 동안에 4자책 12의 ERA 기록하면서 탈탈탈 털렸었던 기억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양팀 다 오늘 불펜 소모가 많았었다 보니까 선발이 그나마 좀 안정감이 있는 이만하가가 조금 더 길게 안정감 있게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컵스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분석 진행해 봤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오늘 저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열려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입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